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3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요약해서 중요한 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전국 표본 1,001명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8%, 국힘당 18%, 조국혁신당 1%, 진보당 1%, 개혁신당 2%, 무당청 28%입니다. 민주당 48에 국민의힘이 18%입니다. 거의 3대1입니다. 2대1로 가다가 이제는 더 벌어져가지고 48대 18입니다. 이건 정말 비참합니다. 그 격차가 30%포인트나 납니다. 민주당 지지율 48%, 국힘당 지지율 18%. 이렇게 벌어진 것은 장동혁 씨가 대표가 된 이후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장동혁 씨의 성적표입니다. 최근에 더 벌어진 것은 이정현, 장동혁 두 사람이 공천판을 완전히 아수라장, 난장판으로 벌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민주당 26, 국힘당 35%입니다. 나머지 전 지역이 민주당이 크게 앞서갑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민주당 42%, 국힘당 27%입니다. 60대, 70대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앞섭니다. 6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 45%, 국힘당 지지 23%, 딱 2대1입니다. 70대 이상에서도 민주 지지 37%, 국힘당 지지 30%, 60대, 70대에서 크게 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 어떤 선거에서도 국힘당이 이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자영업자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자영업자들이 민주당 지지 59%, 국힘 지지 13%입니다. 이건 거의 4대1이네요. 자영업자가 민주당 지지 59, 국힘 지지 13%. 그러니까 생활인의 지지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직 종사자는 민주당 지지 53, 국힘 지지 15%인데 사무직 종사자는 고봉급자인데 이분들은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사무직보다 더 민주당을 지지하고 더 국힘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지지 21%, 국힘 지지 46%, 과반수 미달입니다. 개혁신당 지지 3%, 무당층 26%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도 분열이 돼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보수는 이탈해버렸다는 겁니다. 국힘 지지가 46%밖에 안 됩니다. 보수의 과반수가 국힘 지지를 철회했다. 끔찍한 겁니다. 이게 다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입니다. 중도층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민주당 지지 53%, 국힘 지지 10%입니다. 중도층이 승부를 결정하는데 53대 10으로 국힘이 밀리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잘한다 67%, 못한다 22%.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가 가장 높습니다. 하필 선거를 앞두고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잘한다가 크게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와 민생 잘 챙긴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이 우수하다, 유능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합 이미지는 유능하고 성실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에 소홀하다, 과도한 복지, 도덕성,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등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 기대치는 뭐냐?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가 46%입니다.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을 원하는 사람은 29%, 46대 29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당선 원한다가 47%, 야당 당선
원한다가 25%, 47대 25입니다. 중도층이 선거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국힘이 극히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치의 양당 격차가 3%밖에 안 됐어요. 작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오니까 거의 10%포인트로 커져가지고 여당 당선을 원한다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17%포인트 차이로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세력 숙청 소동과 맞물려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동혁 세력은 민주당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한동훈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윤석열 충성분자를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또는 공천위원장 이런 자리에 기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허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열한 방법으로 제명한 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한동훈이 아니라 장동혁을 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완벽하게 민주당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따집니다. 장동혁이 한동훈을 제거하는 공작을 하다가 보니까 그 결과로 민주당을 돕고 국힘과 자신을 해치는 완벽한 자해극을 벌린 게 오늘 이런 성적표로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역사적으로 극우 심판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합리적 보수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짜 보수, 국힘당의 극우파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아주 정당방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되고 국민의 적과 같은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짜 보수 국힘당을 심판한다. 이런 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극우파의 원조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친구가 있어요. 그럼 트럼프입니다. 황교안, 윤석열, 트럼프, 장동혁 한 묶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첫째, 무법, 무례, 무능, 무도입니다. 네 개가 없어요. 무례하다, 예의가 없습니다. 무도하다, 도덕이 없어요. 무법하다,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다, 유능하지 않다는 거죠. 네 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단은 오로지 권력에 의지하다가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자멸하는데, 다행히도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로서 불법 계엄을 폈다가 응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똑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가지고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미국 의회를 습격하고 하는 난동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특히 공화당이 그를 당선시켜가지고 백악관에 앉혔더니 지금 매일매일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을 해가지고 현재 민간인들만 한 3,000명을 죽이고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중동에 불을 질러놓고 불을 끄지 않고 그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로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리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좀비가 됩니다. 지금 국힘의 행태를 바라보면은 자꾸 좀비 영화가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